자, 안녕하세요. 2월 2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월요일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요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영향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에 지수 급등이 이것 때문에 나왔었잖아요. 예, 고점이라는 약간의 부담감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도 이게 과연 고평가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 섞인 시선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워낙 돈을 잘 벌다 보니까는 이렇게 올라가도 고평가가 아니라 적정 주가 혹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모습, 당연히 반도체 대장이 올라가니까 삼성 하이닉스 따라가겠죠? 그러면 반도체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한국 증시 입장에는 최고의 호재가 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가는 다양한 코스피의 코스닥의 종목들 역시 반응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증시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마냥 너무 뭐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흐름 괜찮으면 거기에 같이 올라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 페드 위원들의 신중한 발언 속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점 약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리사쿡 페드 이사는 전일 장 마감 후 연설에서 현 통화 정책이 제약적이지만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2%로 향하고 있다라는 더 큰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 역시도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는 금리 인하 시작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밝혔고요. 지금 보이시는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스 총재 역시도 올해 어느 시점에 페드가 제약적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자, 그러면서 결국에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지표가 나와야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연준 같은 경우에는 올 봄까지는 고금리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확률적으로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3월이나 5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많이 쪼그라들었고, 이제는 6월 달인데 이 최근 75% 정도 유지되던 게 조금 더 빠져서 67.4%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과반 이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표 몇몇만 정말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수치가 순식간에 확 올라가겠죠. 그 순간 채권 반응하고, 채권 반응하면 증시 전체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자, 그래가지고 현재는 어느 정도 관망의 심리가 조금 더 큰 상황이구나 정도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악재 몇몇도 확실하게 해소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어떤 것? 지금 이 글로벌 에너지 관련된 좀 부담을 키우는 내용이 이스라엘 하마스, 여기에 연쇄되는 이란, 그리고 예멘, 막 이런 얘기들 들려오는 것뿐이, 다시 이런 얘기들 막 엮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하마스 인질 협상, 그리고 휴전 협상 기본 윤곽 합의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수일 내에 확고하고 최종적인 합의 도달 희망,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전에도 봤지만 뭐 서로 간에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더라도 미국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요 흐름이 보여지게 된다면 결국 이대로 진행이 되었던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래도 이렇게 서로 강대강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많이 이전보다 상황이 괜찮아졌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원유 가격이 최근 80불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고, 지금은 약간 조정을 이것 때문에 받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안정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높고, 이게 물가 지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이제 UBS가 총평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 최근 이제 엇갈린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탄탄한 경제와 인플레이션의 완화, 금리 인하로 선회할 연준, 그리고 AI 투자 급증에 힘입어서 주식시장은 여전히 지지를 받을 것이기에 S&P 전망치 5,200까지 상향 조정한다.
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울러 올해 6월 첫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연내 총 3회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이제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쭉쭉쭉 치고 갈 텐데 그 전 폭풍 속 고요 그런 게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장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WTI 기준 76.49달러로 마이너스 2.7% 하락 마감. 그러니까 이게 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은 강세. 이거 보면서 좀 놀랐는데 어떤 것 때문일까 생각을 하면 뭐 중국 쪽에서 돈을 넣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한 가지 더 더해가지고 지금 6월 달 좀 안 좋은 지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들어가는 액수 자체가 크니까 미리미리 어차피 지금 부분이 저점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자, 그럼 채권 강세가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요거 굉장히 큰 호재. 그리고 달러 약세. 당연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달러의 부분이 이렇게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 때문에 금 가격 상승 이렇게까지 보시며 오늘 일단 핵심이 되는 시장 정리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꼬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핵심을 이렇게 다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외에도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개별적인 섹터가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 쇼크 17년 후 AI폰 모멘트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여기에 좀 특화되어 있는 모바일 칩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쪽이 지금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테슬라 인간 같은 로봇 추가 영상 빅테크 이젠 휴머노이드 경제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AI의 판을 바꾼 게 오픈 AI였잖아요. 근데 이 로봇의 판을 바꾼 게 이 테슬라 쪽의 휴머노이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명령을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위주로 했다면 이거는 이 질문이 오면 답변이 가는 한 단계 더 진화한 이러한 기술력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드웨어 약점인 메타, LG전자 찜, 이 서로 XR 동맹을 딱 맺으면서 제조는 LG가 판매랑 소프트웨어 공급은 메타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간다라는 부분,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리튬, 니켈 값 바닥 쳤다.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 요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흐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더욱더 가팔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리미리 이거 생각하고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당연히 배터리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폐배터리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요거 한번 쭉 다시 한번 떠오르는 거 보시면 좋고,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폴란드 체코와 원전 협상 이제 올해 상반기에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것 때문에 괜찮겠네. 거기다가 현대건설, 불가리아 대형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관련들도 들려오고 있으니까 야 이쪽은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커질 일만 남았구나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의 대장 셀트리온을 봐야 되는데 이 램시마가 바이오 시밀러인데 이 SC라고 제형을 바꿔가지고 지금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효과까지 굉장히 크게 입증을 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며 세트리온 또 한 번 이제 미국 진출 본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걸 셀트리온에만 집중해서 봐야 된다? 아니죠. 항상 바이오는 대장이 발생을 하면 그를 따라가는 다양한 종목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야,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 주목을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일학개미 최애는 로봇주 환학 한 달 순매수 1위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투자한 이들이 로봇을 다시 일본에 투자한 사람들이 로봇을 좋아한다? 한국 로봇 쪽에도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 정도로 파악을 하며 오늘의 뉴스 정리 쭉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 부분들 하나씩 풀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장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리고 있고,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은 뭐 시장의 분위기 때문인지 약간 쉬어가는 템포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 상황만 유지가 된다면은 크게 걱정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오고 있는 내용도 좋고, 우리가 뭘 보면 좋을지에 대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원전 관련해서 한국이랑 엮여 들어가는 걸 본다면 너무 좋습니다. 왜? 이 한국에서도 이 원전을 시공할 수 있는 건설사는 몇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건설, 불가리아 대형 원전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선정되게 되었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현대건설을 인정을 해주면서 손을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야, 이것만 하더라도 경쟁력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에 향후에 진행되고 폴란드, 체코와도 원전 협상 우위에 서서 진행을 할 가능성 남아 있겠다. 무엇보다 폴란드는 이제 거의 끝 관련된 내용이 보여지고 있고 체코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랑 한국이랑 이렇게 2파전으로 갈려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전 폴란드에서 한국, 프랑스, 미국 이 3국에 대해서 이 점수를 딱 매겼을 때 한국과 미국이 경쟁 상대였지 프랑스는 많이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100점 만점에 각각 부분으로 막 5점에서 10점씩 뒤로 이렇게 밀려나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야 이게 잘 보여주게 되면은 향후에도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상반기에 결과 나올 것이다라고 예고가 되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얼마 안 남았다라는 부분들도 우리에겐 호재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럽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다? 미국 쪽의 SMR 관련해서도 이야기 꾸준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원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AI 때문에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전기를 위해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향후 몇 년 정도 아니면 몇십 년 정도는 원전 없이는 못 살아.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수혜를 받아가지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 주기기 제작이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주기기를 제작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몇 안 되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 안에서도 탑 플레이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거리가 마를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에너빌리티의 수급과 차트를 한번 보면 좋은데 일단 나오고 있는 내용보다 제가 꾸준히 외국인 수급 우선으로 보자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은 빨간불이었다가 오늘 좀 마이너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후에 마이너스가 만약에 나오더라도 이전에 매수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적은 마이너스가 찍히게 된다면 그럼 뭐 매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하루 쉬어가는 정도구나. 예,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빨간불로 바뀐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서 올라갈 가능성 높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기관 좋은 흐름 꾸준하게 유지되면은 그 시너지는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일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차트를 보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베스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있죠? 241선보다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게 전 최고라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가는 모습 누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단타 하시는 분들은 타고 갔을 땐 홀딩, 이탈했을 땐 정리. 요렇게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난 단타가 아니라 조금 더 끌고 가려고 한다 하면은 최근에 11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잖아요. 11선 요거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올라갔을 때 우리의 1차 목표는 어떤 걸 생각하면 좋다? 노란색 선 481선. 근데 만약에 여기를 딱 디뎠어. 그랬을 때 바로 매도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 과거 481선을 디뎠을 때 나왔던 이 변동성을 보면 한 번 더 이렇게 튕겨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곤 했거든요. 매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거기서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는 여기 위에서 버티면은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지만 이탈하게 되면은 쭉 빠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올라가면 홀딩이지만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서도 단기 조정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버티면 이제 어디까지도 올라갈 것이냐라는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매물대를 한번 보면 뭐가 보이죠? 2만 원 위에 뭔가가 두텁게 쌓여 있죠. 여기에 개미들 많이 물려 있는 겁니다. 물려 있는 자리 아래까지만. 이들이 매도를 하지 않을 구간까지만 일단 노려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 테니 그건 그때 가서 보고 지금은 2만 원 아래까지만 이렇게 수월하게 한번 더 치고 가는 모습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 딱 봤을 때 버티면 쌍바닥까지 보여줘.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총정리까지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원전 완벽. 건드릴 게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1순위는 뭐다? 외국인 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핵심 지지라인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버티는 거 너무 좋고, 그리고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11선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마지노선 어딘지 알고 싶다. 21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올라가다라고 했을 때 자, 목표는 바로 머리 위에 있는 481선이 되겠고요. 여기를 딱 찍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 번 더 변동성을 기대해봐도 좋은데, 만약에 이탈한다면 조심. 근데 만약에 위에서 버티게 된다면은 2만 원 아래까지 노려보도록 하자. 이렇게 설명드리며 에너빌리티 총정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